나는 올해 73입니다. 자식 셋 다 출가했고 남편은 1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혼자 사는 노년 여성, 그 중에서도 은퇴 잘한 편에 속한다고 하더군요. 살던 집은 팔아서 전세로 돌렸고 남편 보험금, 예금, 적금 다 합치면 제 통장에는 10억이 넘는 돈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그 정도면 실버타운 들어가셔야죠. 거기 가면 아프셔도 걱정 없고 식사도 나오고 사람도 많고요.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요즘은 좋은 실버타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웃습니다. 웃으면서도 가끔은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고집을 부리는 걸까? 아니면 정말 실버타운이 내 삶에 어울리지 않는 걸까? 편해야 할 나이입니다. 의지할 사람도 점점 없어지고 몸도 정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이 작은 전세 아파트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 합니다. 내가 왜 돈이 있어도 실버타운은 싫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말이에요. 3년 전쯤이었어요. 겨울이 채 가시지 않은 3월 친구 영숙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야, 너도 같이 가자. 시 근처에 새로 생긴 실버타운 견학 가기로 했어. 시설이 어마어마하다더라. 사실 관심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연달아 병원에 몇 번 다녀온 참이었고 밥해 먹는 것도 귀찮아져서 반찬 가게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거든요. 누구 하나 밥 같이 먹어줄 사람도 없고 텔레비전은 친구 갔다가도 허전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죠. 그래서 따라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쯤 가니 멀리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건물이 보였어요. 실버타운 입구에는 대형 안내판이 있고 직원들이 나와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웰컴 드링크에 고급 향까지 어쩌면 여긴 진짜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싶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설명을 들었어요. 입주자분들은 아침 7시에 기상, 8시 식사, 오전엔 체조와 그림 수업, 오후엔 영화나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매일 프로그램이 달라서 심심할 틈이 없으세요. 한쪽에서는 수묵화 수업이 한창이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음악, 교실에서 사랑받게 난 몰라를 따라 부르는 어르신들 모습도 보였어요. 점심은 영양사를 따로 두고 만든 식단으로 보기에도 참 좋았습니다. 물리치료실, 상담실, 도서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간질거렸습니다. 설명은 좋은데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날따라 내려앉은 하늘처럼 어딘가 뿌연 기분이 들었죠. 점심을 마치고 이미 입주한 분들과 이야기 나눌 시간이 생겼어요. 한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편하긴 한데 말야, 가끔 내가 나인지 방 번호인지 모르겠어. 302호 박 아무개로 살아가는 거지. 다른 할머니는 조용히 말하셨어요. 여기 있으면 가족한테 미안한 마음은 덜해. 눈치 안 보이고. 근데도 이상하게 하루가 길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본 그 고급진 식사도 예쁜 실내 조명도 활기찬 프로그램도 다 좋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한 걸까요? 그때 처음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편함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공간 아닐까? 실버타운 견학을 다녀온 후 저는 며칠 동안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분명히 좋은 시설이었고 사람들도 친절했는데 왠지 모르게 거기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득 제 일상이 떠올랐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단조롭고 불편한 하루겠지만 저한텐 나름의 리듬이 있는 하루예요. 아침 9시쯤 늦게 눈을 뜹니다. 햇살이 거실 바닥에 사선으로 떨어질 때쯤이 딱 좋아요. 창문을 살짝 열면 이웃 아주머니가 베란다에서 화초에 물 주는 소리가 들려요. 그걸 들으며 저는 물 한 컵을 마시고 아침엔 전날 남은 나물이나 밥이 있으면 데워 먹고요. 없으면 그냥 식빵 하나 구워 잼 발라 먹어요. 한낮엔 소파에 기대책을 읽거나 TV 소리만 켜둔 채 멍하니 밖을 바라봅니다.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걸 하죠. 아무도 시간 정해주지 않고 내가 정한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하루예요. 밤엔 늦게 자요. 요즘은 유튜브로 피아노 연주 영상 보는 게 낙이에요. 라디오를 틀어놓고 뜨개질도 하고요. 가끔은 고요한 밤에 창밖을 보며 혼자 말을 하기도 해요.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나 지금도 괜찮지? 그 말에 답해주는 건 아무도 없지만 스스로 고개를 끄덕이곤 해요. 이런 제 생활을 누가 보면 답답하다 하겠지만 이 하루하루가 바로 내가 나로 살아가는 방식이랍니다. 실버타운에 가면 아침 7시에 기상, 8시 식사, 10시 스트레칭. 그게 아무리 건강에 좋고 효율적이라 해도 저는 누가 짜준 시간표 속에 들어가 사는 삶을 견디기 힘든 사람이에요. 누가 보면 고집불통이라 하겠죠. 근데 전 이 고집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혼자서 밥 먹고 병원도 다니고 살림도 하고 그러면서도 괜찮다는 말을 제 입으로 할 수 있는 지금 이 고집이 저를 지켜준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말이에요. 저는 조금 불편해도 내가 나인 채로 살고 싶어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세차게 불던 겨울밤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몸이 으슬으슬 하더니 결국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해열제 하나 삼키고 이불을 덮었지만 몸이 뜨겁고 정신은 어지러웠죠. 냉장고에 있던 밥은 이미 상해버렸고 전화할 사람도 딱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누워 있다가 겨우 일어나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이 참 낯설더군요. 머리는 흐트러지고 마스크 너머로 초췌한 눈이 보였어요. 이렇게 아파도 나 혼자구나. 그 생각이 스치자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온 집안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난방이 꺼져 있었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도 없었어요. 낯익은 집인데 그날따라 왠지 너무 낯설고 너무 조용했어요. 그때 문득 실버타운이 떠올랐습니다. 거기였으면 간호사 불렀을 텐데 누군가는 물 한 잔이라도 챙겨줬겠지. 괜히 마음이 허해져서 소파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러다 죽으면 며칠 후에 발견되는 거 아냐? 그 순간 마음이 크게 흔들렸어요. 정말 가야 하는 걸까? 이젠 혼자 사는 게 위험한 건 아닐까? 나를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참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속마음을 다 토해내듯이.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생각했어요. 내가 혼자인 건 맞지만 버텨내고 있는 것도 맞아. 오늘처럼 힘든 날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답지 않은 곳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한참을 눈물 흘리며 다시 다짐했어요. 외로워도 내가 나로 남아야 한다는 걸. 지금 이 집이 나를 가장 잘 품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겨우 정신을 추스르고 따뜻한 미음을 끓였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그리 맛있지도 않은 미음이 왜 그리 위로가 되던지요. 어젯밤 소파에서 울던 제 모습이 자꾸 떠오르더군요. 그리고 문득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들은 큰 도시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평소엔 바쁘다는 이유로 통화도 짧고 연락도 자주 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날은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민아, 엄마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실버타운 있잖아. 엄마도 거기 들어가는 게 맞는 걸까?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아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어제 조금 아팠어. 병원 다녀왔고 그냥 생각이 많아졌어.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난 엄마가 편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엄마는 실버타운 스타일 아니신 것 같아.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왜? 내가 뭐 고집이 세서? 고집이라기보단 엄마는 자유로워야 사시는 분이잖아요. 정해진 일정 안에 묶여 있으면 엄청 답답해 하실 거야. 어릴 때도 늘 그러셨잖아요. 밥도 정해진 시간에 안 드시고 옷도 남들 다 입는 거 싫어하고. 그 말에 나도 웃으면서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엄마가 혼자 사는 게 불안할 때도 있긴 해요. 근데 엄마가 엄마답게 사는 게 저한텐 더 큰 위안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계시든 엄마가 제일 편한 곳이면 그게 정답이에요. 전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짧은 몇 마디가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 그 사람이 내 선택을 믿고 있다는 확신, 그게 그날 저녁 제 방에 온기를 더해준 가장 큰 위로였어요. 그로부터 몇 달 뒤 오랜만에 친구 영숙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실버타운 입주한 지 넉 달쯤 됐을 때였죠. 나 지금 내 집 근처야. 차 한잔 할래?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들뜸도 생기도 없이 마치 긴 여행을 마친 사람처럼 지쳐 있더군요. 거실에 앉아 마주 앉았을 때 저는 먼저 웃으며 물었어요. 야, 실버타운 좋다며? 뉴스에도 나오고 그 근처 산책로도 괜찮다던데? 영숙이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뜨거운 커피 잔을 양손으로 감싸며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엔 참 좋았지. 식사 시간 되면 밥 나오고 운동 프로그램 있고 내 방도 깔끔하고. 그런데도 말이야, 이상하게 점점 내가 사람이 아니라 관리받는 입주자처럼 느껴졌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숙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거긴 다들 친절한데 다들 선을 그어. 인사도 정해진 만큼 대화도 조심스레. 괜히 가까워졌다가 불편해질까봐 그런지
누구 하나 진심을 털어놓진 않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영숙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알 것도 같았거든요. 그래서 나 그냥 나왔어. 자식 집 근처로 원룸 하나 구해서 다시 나 혼자 살기로 했지. 불편하긴 한데 지금은 누가 문 두드리는 소리만 나도 반가워. 여긴 아직 사람 냄새 나거든. 그녀의 말이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편안함이 사람을 살게 하진 않더군요. 살게 만드는 건 여전히 사람 사이의 온기와 존재감이더군요. 그날 우리는 늦도록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여전히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말끝마다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집을 떠났던 새가 다시 둥지로 돌아온 듯한 그런 얼굴이었어요. 내가 지금 사는 이 집은 22평짜리 전세 아파트입니다. 누가 보면 어머님, 그 돈이면 전세 말고 새 아파트로 가시지 하겠지만 저한텐 이곳이 세상 어느 펜트하우스보다 소중한 공간입니다. 현관문을 열면 보이는 좁은 신발장. 그 위에는 아직도 남편이 쓰던 지팡이가 걸려 있어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괜히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죠. 그 지팡이만 봐도 남편의 뒷모습이 떠오릅니다.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을 고르며 천천히 걸었던 그 어깨의 굽은 곡선까지. 거실에는 오래된 소파가 하나 있어요. 아이들이 어릴 적 셋이 줄줄이 앉아 과자 부스러기 흘리며 만화 보던 자리죠. 그 소파 옆 탁자 위에는 시어머님이 살아계실 적 직접 수놓아 주신 액자가 아직도 놓여 있어요. 색이 바랬지만 전 그걸 절대 치우지 않아요. 그 액자 속엔 시집살이 하던 내 젊은 날과 시어머님이 내게 처음 건넨 칭찬 한마디가 담겨 있으니까요. 베란다엔 남편과 함께 키우던 다육이 화분들이 있어요. 이름도 하나하나 붙여줬었죠. 쭈구리, 토시리, 꽃꽃이. 남편이 떠난 후엔 말을 걸어주는 것도 제 몫이 됐습니다. 아침마다 오늘은 춥지? 하며 손끝으로 살짝 만져주면 괜히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 집은 오래됐습니다. 겨울이면 창문 틈 사이로 바람이 들고 여름엔 에어컨을 켜도 한기가 금방 사라지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은 제가 살아온 시간들을 가장 온전히 담고 있는 나의 우주입니다. 실버타운에서는 아마 이런 기억들, 이런 감정들을 가져갈 수 없을 거예요. 침대는 새 것일지 몰라도 그 위에서 남편과 등을 맞댄 밤의 체온은 없을 거고 거실은 더 넓을지 몰라도 아이들 웃음이 담긴 소파에 쿠션 감촉은 없겠지요. 이곳에선 내가 살아왔다는 흔적이 공간마다 배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불 꺼진 방 안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나는 지금도 이 집 안에서 살아가는 중이니까요. 며칠 전 일이에요. 창거리가 똑 떨어져서 집 앞 슈퍼에 다녀왔습니다. 손에 장바구니 하나 들고 익숙한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죠. 매일 지나가는 길인데 그날따라 바람이 참 부드럽더군요. 슈퍼에 들어서자마자 들려온 건 아이들 목소리였습니다.
한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둘이 사탕을 두고 티격태격하고 있었어요. 이건 내 거야. 아니야, 엄마가 2개 다 같이 사줬잖아. 말꼬리를 잡고 싸우다가 결국엔 둘 다 울먹이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릴 적 우리 애들이 생각났어요. 큰애는 뭐든 양보하던 아이였고 막내는 참 욕심 많았죠. 그래도 저녁만 되면 꼭 셋이 어깨를 맞대고 제 무릎에 누워있던 그 모습이 어제처럼 떠올랐습니다. 잠시 뒤 그 아이들 어머니가 오셨어요. 둘 다 울지 마, 엄마가 내일 또 사줄게. 그리고 아이들 손을 꼭 잡고 나가더군요. 그 뒷모습을 보며 괜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삶이란 게 결국 저런 거지. 조금 싸우고 조금 서운하고 그래도 다시 손잡고 가는 걸. 그게 가족이고 인생이고 나이 들수록 점점 더 간절해지는 풍경 아닐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전기장판을 켜고 귤을 까며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흘러나온 노래는 남편이 생전에 참 좋아했던 곡이었어요. 잊혀진 계절. 노랫말 하나하나가 어쩌면 제 이야기처럼 들리더군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음악이 끝날 무렵 저는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누가 옆에 있어 주진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정말 따뜻한 밤이었어요. 누군가 내게 묻습니다. 어르신, 왜 그렇게 큰 돈이 있으면서 실버타운 안 가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은 있어도 내 마음까지 맡기고 싶진 않아서요. 누군가는 실버타운에서 더 잘 살 수 있겠지요. 누군가는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건강을 돌보며 멋진 노후를 보내기도 할 겁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편리함보다 중요한 게 존재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가 좋아하던 물건들이 내 주변에 있고 내가 쌓아온 시간이 나를 지켜주는 공간. 그게 저에겐 바로 이 집이었고 지금의 이 삶입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혼자는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이 집, 이 시간, 이 고요함 속에서 나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느리지만 분명한 리듬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밥을 하고 창밖을 보고 소리를 따라 길을 열고 때로는 울컥하는 마음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합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은 누가 챙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남겨주는 거라는 걸 이제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실버타운이 아닌 이 작은 집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나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